네, 안녕하십니까. 발글정 도울릭 정익학당의 신백훈입니다. 여전히 이번 주도 정말 좋은 책 자유시장연구원과 바른청년연합에서 북컨서트 해주신 덕분에 정말 책을 읽고 기분이 엄청 좋습니다. 공자님께서 제자 중에 호학을 좋아하는 안년을 제국으로 쳤거든요. 신백훈이는 안년만큼이야 하겠습니까마는 그래도 공자님께서 호학을 여색보다 더 좋아하는 사람은 별로 못 봤는데 안년이 그랬다 그러는데 사실 신백훈이가 여색보다도 호학을 더 좋아한다. 정말이냐? 정말입니다. 70이 넘어서 이제 정력도 떨어지고 공부 뺏기는 할 게 없습니다. 또 좋은 경제학, 나쁜 경제학. 와, 이게 노벨상 경제학자가 바라본 잉거스 디턴이 그런데 정말 좋은 책이었습니다. 전반부 저자도 말씀 있었을 겁니다만은 앵거스 디턴 이분이 경제상을 받았는데 세상에 보니까 또 부인이 배우자이자 이분도 아주 명예교수 NKS. 이분의 또 책이 여자분 참 고와요. 참 예뻐요. 아름답죠. NKS 절망이 죽음과 자본주의미래. 이번 북컨서트 때문에 이 책도 읽어야겠구나. 이 책도 읽어봐서 좋으면은 북컨서트 주제로 한번 올려보면 어떨런가 한번 읽어보고 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책 소개라든가 추천사라든가 이런 거는 지금 자료로 되어 있습니다. 책 속으로 아주 좋은 내용을 엄선한 것이 있으니까 그건 그냥 읽어보시기로 하고 신백훈이는 늘 자료는 상세하게 발표는 시간을 맞춰서 30분 이내에 꼭 하고 있습니다. 출판사 서평도 아주 요약이 잘 돼 있어가지고 책 전부를 안 본다 하더라도 출판사 서평만 보더라도 되겠습니다. 출판사 서평의 마지막에 경제학자뿐만 아니라 철학자입니다. 피터 싱어 또 플리처 문학가 다양한 분야의 학자가 추천했다 이 책을. 원래의 책으로 2023년 작년에 Economic in America 얘기했습니다. 신백훈이는 6장서부터 11장까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백훈이 발제를 담당한 제 6장 돈을 넘어선 불평등. 우리가 돈 가진 사람 못 가진 사람 이게 불평등이 큰 문제이지만은 이건 인종차별한 것에는 비교도 안 된다. 이거를 이제 저자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아닌 이유로 차별하는 거 무수하다. 그 불평등 사례를 이 노벨 경제학자 앵거스 디턴이 정리를 했는데 4가지입니다. 시민권 없는 이민자, 미국이 이민자가 복잡하죠. 또 인종차별에 대한 것, 기후변화에 관한 것, 사회 골칫거리, 능력주의. 왜 능력주의가 사회 골칫거리지? 처음에 이것도 있는데 이것도 나중에. 그래서 미국의 4가지 중에 4가지 사례인데 이민자들. 합법적 이민자라고 하더라도 시민권이 없으면 미국 생활이 불안한 경우가 허다했다. 그리고 이게 참 미국이 이민의 나라입니까? 이민의 나라인데 하도 많으니까 물론 그거를 다 이렇게 조화를 맞추려고 하니까 힘이 들겠죠. 힘이 들겠지만은 그런 가운데 다 완벽하지 못하신 가운데서도 그런 그 그늘들이 많이 있었다. 심지어 2001년에 애국자법이라는 게 있는데 납세 의무를 다 한 2천만 명. 2천만 어마무시한 인구 아닙니까? 합법적 이민자라도 시민권이 없고 그러면 재판이나 심의 없이도 강제로 구금할 수가 있대요. 영주권이 없는 이민자는 사실상 범죄자 취급을 받을 수도 있다. 이거를 실제 앵거스 디턴의 사례로 해서 이렇게 스토리텔링식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다음 2번째 문제, 의료 문제, 사회적 분리 문제, 인종 문제. 영국은 귀족 계급이 있고 그렇으니까 영국은 애초에 계급 사회였죠. 근데 계급 기반을 둔 영국 사회의 불평등이 미국에서는 민족 간 불평등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건강 불평등은 소득 불평등과도 연결이 되고 있고 설명을 명백하게 한다면은 돈이 많이 있는 사람은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거. 미국에서는 특히 그러고 따라서 부자냐 가난하냐에 따라서 부유층과 빈곤층에 따라서 건강 격차가 심하게 나타나는 불평등이다. 그래서 돈을 넘어선 불평등이다. 건강에 있어서는 교육 불평등이 인종차별의 영향보다 더 중요해지고 있다. 다음 세대 간 불평등. 자, 우리가 미리 손주 세대를 위해 가지고 지금부터 우리가 애껴 쓰면서 준비해야 되느냐, 그냥 놔뒀다가 손주들이 알아서 해야 되느냐, 그게 참 문제죠. 이거에 대해서도 경제학자들이 연구를 해야 된다고 하는 취지에서 이런 걸 한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다 불확실하지만은 근본적인 질문은 어떻게 우리가 자원을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 사이에서 배분해야 하는가? 그것은 그들이냐 우리냐의 문제다. 그래서 문제는 오늘날 최고 수준의 경제학자들조차 세계가 가장 당면한 시급한 문제에 소홀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저널이 관심 갖는 주제를 연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저널에 가져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물리학자, 사회학자, 행동학자 더불어서 경제학자들도 구해낼 정책에 대해서 고민하고 기할 부분이 많이 있다. 이렇게 솔직하게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 능력주의와 불평등. 능력이 있으면 좋은 건데 그렇게만 저는 막연히 생각을 했습니다. 영국에서는 시험 합격이 기회의 토너지였던 능력주의, 메리토크러스. 근데 이 능력주의는 타당한 거죠. 특권여기에는 다인데 그것을 획득하면은 뭐 능력주의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도 당당했다. 하지만 이것이 다른 형태로 불평등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어떤 문제인가? 저자가 케임브리지 대학의 장학생 선발 시험 채점을 이렇게 도와주면서 보니까 세상에 합격자 명단이 공개됐을 적에는 깜짝 놀랐다. 왜? 최고 득점자들이 모두 같은 사립학교 출신. 그러니까 그 사립학교에 어떻게 교육을 시켜? 물론 학비도 비싸겠죠. 근데 괴로웠다. 능력주의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우리 시도는 좌절되고 말았다. 즉 새로운 능력주의자 스스로가 곧바로 기득권이 수요자가 될 줄은 몰랐다. 특권을 싫어하던 우리들 자신 그런 특권의 조력자가 되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자료를 쭉 한번 보시면 이해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7장 은퇴, 연금 그리고 주식 수장인데 연금과 불평등. 연금 수급자뿐만 아니라 미래에 소득 활동을 할 모든 사람은 연금 자산에 관심 가져야 된다. 연금은 각 세대가 다음 세대에 국부를 넘겨주는 하나의 방식이다. 따라서 연금과 관련된 국민, 고용주고 정부 결정은 모두에게 중요한 영향을 주는데 경제학자는 이 연금 정책에 대해서 연구를 잘해야 된다. 미사일 방어 체계와 노인들 무슨 말인가 봤더니 세상에 부시 대통령 당시에 감세 조치하면서 세금을 충분히 납부한 사람들이 그냥 그 복지연금을 충분히 환급금을 받을 수 있도록 막 방방 선전도 하고 잘한 것이다 했는데 당시에 럼스펠트 국방장관이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이 미사일 방어 체계 구축해야 돼. 그렇게 하면서 군비 확장 강하게 추진해서 이런 예산을 사회보장모시 재정에서 전용하자는 것이 됐다. 그래서 제목이 이렇게 소제목이 붙었습니다. 다음 3절에는 사회보장국 사무소에서 그리고 DB형과 DC형으로 되어 있는데 옛날에는 DB형 확정급여형 Defined Benefit이라고 했고 연금을 받았고 민간 부분에서는 확정기여형 Defined Contribution 이걸로 대체됐는데 이 저자 앵거스 디턴도 미국 연방사회보장국에 갔었던 거를 스토리텔링으로 이렇게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그냥 온라인으로 신청만 하면 된다고 막 선전이 됐지만 홍보가 됐지만은 막상 사회보장국 사무소로 해서 갔더니 정말 유쾌하지가 않았다. 교도소 가는 거나 마찬가지였다. 방문증 받고 뭐하고 했는데 불친절 할 직원도 있을 뿐더러 너무너무 힘들었다. 그래서 당신은 연금이 어렵다. 왜냐면 부인도 강연 수입도 많고 말이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데 그 직원이 또 그러다가 잠깐 어디 갔다 와서는 그 소득은 연금과는 무관하다면서 연금을 보낼 수가 있겠다 그랬는데 직원 중 한 사람이 혹시 노벨상 받으신 분 아니냐 하니까 그렇다고 했더니 원더풀 하면서 전부 주변 직원들이 세상에 우리 사무소에 노벨상 수상자가 온 적이 없다라고 하면서 난리가 났더라. 하나의 에피소드 겸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만큼 좀 씁쓸한 것이 있습니다. 다음에는 연금과 증권시장. 사회보장자문위원회를 이제 만든 거죠. 해결 문제들이 많이 생기니까. 97년에 보고서는 수급자 급여 25년 이내에 세상에 지급 금액이 납입금 초과 2032년이면 연금기금 고갈로 예측이 됐다. 근데 이것도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처음 알았어요. 1980년대 이전에는 어디다 투자가 주식이 할까 뭐 할까 근데 선택권이 없었는데 다만 그거를 신규 납입분에 한해서는 그 연금 수급자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바꿨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교수들도 연금 받는데 다양한 투자 선택지를 하게 됐는데 문제는 수백만 달러 연금 투자가 이익 보기도 하고 손해를 입기도 한다는 거죠. 조사 결과. 그러니까 이거는 꼭 카지노에 가는 거예요. 카지노에 간 것보다 더 한심하더라. 마치 카지노에서 눈 가리고 사이다 갖다 준 웨이터에게 무릎 보고 판돈 거는 거나 다른 바 없더라. 즉 리스크 관리, 위험 관리 책임이 집단이냐 개인이냐 옮겨 시작한 1975년 이후에 이 문제가 이렇게 복잡하게 돼 있다. 이게 어찌 보면은 그래 연금이니까 네가 개인으로 한번 책임져서 해봐. 그런 식으로 해서 면피용 정책이 아니겠는가. 저는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국도 이런 게 있구나. 다음 5절에는 금융위기와 연금의 명암인데요. 이게 연금이 고갈 위기 되고 하다 보니까 페어팩스 카운티에는 비트코인에도 투자를 되고 있었다. 또 6절은 화장실에서 쓴 베이비 붐의 편지 절에는 이 주택 양도에 따른 자본소득세 세금 때문에 이게 베이비 붐 세대를 요거를 반영을 한 뭐가 있었대요. 그런데 화장실 안에 이렇게 보면서 그 화장실 안에 붙여놓은 잡지에 있어 보면은 빨리 이거를 민원으로 편지를 쓰도록. 그러니까 베이비 붐의 요구를 워싱턴은
외면하는 법이 없대요. 화장실 안에서 휴지 연필로 쓴 것이라도 베이비 부모의 부유한 베이비 부모의 요구를 워싱턴은 거절할 수가 없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다음 7절은 연금과 사회보장을 연구하는 경제학자다. 종종 경제학자들은 과도하게 평등보다 효율을 강조하고 가난한 사람보다 부자도 여기에 더 부응한다는 비난에 공감하기도 한다. 저자도. 미국의 사회보장 제도는 지속적인 개혁 요구에 직면되어 있고, 그런데 그 논의되고 있는 문제는 개선 방안은 정말로 다양하다. 정말로 다양하다. 그래서 우리 경제학자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치열하게 연구를 하고 포트폴리오 선택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학술대사 경제학 학술 행사 참석자는 두루두루 연구를 하고 아주 진지하게 생각을 하고 또 다양한 토론을 벌이면서 하다 보면 중요한 통찰력도 주기도 한다. 다음 8장입니다. 현장 중심의 경제학자여야 된다. 컨퍼런스 학술지. 미국의 경제학회도 있고 영국 왕립 경제학회도 있는데 이 저자는 미국 경제학회 회장으로 있으면서 야 그래도 옛날 나의 조국이 영국이니까 영국 출신이니까 그 왕립 이것이 미국보단 많이 됐으니까 경제학회도 미국 경제학보다는 많이 시작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더라. 이게 아니더라. 미국 경제학회가 1885년 뉴욕에 설립된 이후에 영국보다 5년 먼저 태어나더라. 그래서 학술대에 대해서는 많이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학술대회가 때에 따라 따분할 수도 있지만은 동료학자 제자들도 만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은 좋은 기회였다. 이거에 대한 장점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8장에 보면은 다음은 3절 경제학 학술지 운영 방식과 역할. 학술지는 경제학자들이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것이다. 무엇을 할 것인지 무엇을 생각하는지 영향을 미치는데 어느 경제학자가 성공하는지 실패하는지 가린 심판자와도 같다. 누구나 논문을 제출할 수 있지만 최상급 학술지에 게재되기는 매우 어렵다. 따라서 이들 학술지가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경제학자의 평판과 성패를 결정할 뿐만 아니라 경제학 연구의 방향과 내용에도 영향을 미친다. 전번에 우리 박정희 새마을운동이 노벨상을 받아야 된다고 하니까 우리 오정은 원장님이 조언해 줬죠. 외국 학술지에 들어가야 된다고. 미국에 살지 않은 경제학자들과 말할 때 보면은 불평이 야 최고 학술지에 논문을 발표해야 되는데 미국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렵다. 이렇게 학과장 학장들도 이런 불평을 한다. 그래서 어느 날 경제학의 상위 5대 학술지가 5개요. 아메리칸 이코노믹 리뷰, 개간 경제학 저널, 정치 경제학 저널, 이코노메트리카, 경제학 평론 이렇게. 야, 우리 박정희 노벨상을 받으려면 여기에다가 우리 오정근 교수님과 좌승희 박사님들이 협동을 해가지고 여기다가 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책을 읽으면서 강력하게 들었습니다. 그 다음 이게 있는데요. 경제학에서 4절 보건에서의 경제학. 미국이 말이죠. 이게 경제가 잘 되는 게 보건에서도 혜택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보건이다. 보건 의료. 미국은 현재 국민소득이 약 5분의 1을 보건에 쓰고 있다. 보건 경제학자라는 표현이 있어요. 의료 산업과 관련해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며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누가 서비스를 받고 못 받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조언을 했다. 질병명 연구소가 많아요. 매년 420억 달러를 쓴대요. 매년 420억 달러. 이거는 국방 예산이 7,500억 달러 비우면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다른 과학 분야, 다른 물리, 경제, 이 다른 모든 과학 분야에 그 예산 총이 90억밖에 안 되는 걸로 봐서는 420달러면은 엄청난 거다. 이게. 그래서 여러 가지 베이브 붐, 담배 문제, 아동 복지 문제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보건에서의 경제학이 그만큼 중요하다 하는데 저는 이 장을 읽으면서 야, 우리 박정희 대통령님은 말이죠. 국민의료보험을 했잖아. 의료보험. 그래서 세계에서 우리 경제 대국을 기적을 만든 거 아닙니까? 이런 거를 우리 오정근 좌승희 두 분이 참 연구를 해서 올리면 노벨상 받지 않을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에는 5절 엔론 스캔들과 대학 그리고 경제학자. 이게 90년대에는 기업 스캔들을 시민들이 신문 경제면에 그냥 많이 나왔어요. 왜? 그전에는 좀 기업인이 최고다 그랬는데 이 세상에 이렇게 법정에서 그냥 비판받는 상황이 됐는데 그래서 사베인스 옥슬리법 같은 회계 개혁 입법 계기가 되었다. 탐욕은 월스트리트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산업계가 대학에 가르칠 점이 꽤 있다. 대학에서 사전에 이런 것이 없도록 경제학에서 잘 가르쳐줘야 된다. 상위 사립대학에 있는 경제학 교수님들은 엄청 받는가 봐요. 연봉도 받고 그렇게 돼 있는데 근데 문제는 기부금도 받고 연방 보조금도 아니고 제약회사를 포함한 민간 기업과의 기술 협력이 늘려가지고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세상에 전부 비밀 보안 장치가 돼가지고
학제 간의 자유로운 경영 교류가 드물게 되어버렸더라. 아, 이것도 이제 참 아픈 점입니다. 이것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경제학자의 생애를 보면은 경제학자의 생애는 여기에 네 사람의 경제학자를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저자 앵거스 디터는 2016년도에 떠난 에스라 베나딘 이 교수, 또 이분이 어떻든 간에 앵거스 디턴이 계량 경제학 교수가 될 거라고 격려를 했던 그런 인연이 있다. 두 번째는 한스 빈스 방어 무카이스, 좀 더 어렵네요. 이건 농업경제학자로서 농업 위험에 관한 연구로 한 분이고, 세 번째는 노동경제학자인 존 디나르도. 또 2017년도에 세상 떠난 토니 에킨스. 토니 에킨스가 중요한데 미국에 이런 학자가 없음을 아쉬워한다 하는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다음 9장입니다. 노벨상과 노벨상 수상자. 자, 우리 노벨상은 알프레드 노벨이 돈을 많이 벌었지만 나는 인류의 후원자를 기억되길 원해서 상을 만들었고 1901년에 해가지고 인류에게 가장 혜택 준 사람에게 매년 상을 시상하도록 했는데 여기에 조건이 인류에게 가장 큰 혜택 준 사람 이거 아닙니까? 그러면 좌파적 수상자는 있을 수가 없어야죠. 좌파적 소설가 뭐 그런 사람 한강의 이름을 더럽혀야 한강 이것도 이름도 한강이라 가지고요. 어떻게 우리 인류에 기여합니까? 마르크스가 인류에 기여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 노벨위원회의 선정을 잘못하고 있습니다. 경제학상은 당초에는 없었지만은 스웨덴 중앙연이 100주년 되는 해에 경제학상을 만들었다. 여기 지금 경제학상 쿠즈네츠, 이 쿠즈네츠는 농업 경제학자로서 저도 이제 많이 좀 들어본 사람입니다. 상금은 1,000만 크론에다 뭐 이렇게 돼 있는 거고 두 사람이 공동 수상이면 반씩 나눠가지고 세 사람은 3분의 1씩이고 그렇게 세 사람은 한 사람이 반 나머지가 반반 그렇게도 되고. 자, 자세한 거는 이거 읽어보시기로 하고 다음은 노벨상 수상자가 둘인데 리처드 스톤과 제임스 미드. 스톤은 국민소득 개정 연구업적. 저는 GDP, GNP 어떻게 그거를 추계를 해낼까? 참 경제학자들이 참 대단하다 하는데 스톤이란 분이 한 거구나. 또 스톤의 친구 제임스 미드는 국제무역에 관한 연구로 노벨상을 받으신 분인데 두 사람이 아주 친구였대요. 아주 친구고 그랬는데 스톤이 별세에 돌아갔을 적에 부고가 미드가 썼는데 미드가 직접 쓰면서 신문사가 그거를 편집을 하다 보니까 미드의 이름이 제거가 돼서 그런 국민 개정을 창시한 사람 이름에는 지어지게 됐다. 이런 또 아이러니가 있었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책을 보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노벨위원회는 역사 기록에 대한 책임 이 정말 잘 해야 된다. 노벨상의 권위를 보아서 역사가 달리 기록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정신 차려야 된다. 그런 내용을 했는데 이번에 대한민국에 상을 주는 거 보니까 난 노벨상이 이제 가치가 없는 것 같아요. 노벨상을 받으면 어떤 느낌일 것인가 그런 것이 나왔는데 강아지가 버스를 좋아서 쫓아가는 것으로 비유를 하면서 그럼 버스를 따라잡았을 때 기분은 뭔가 따라잡았을 때 근데 자기는 노벨상을 받을 때 버스를 따라잡는 것이 아니라 버스에 치이는 것더라. 그것도 여러 번 치이더라. 그래서 왜 그럴까? 버스를 여러 번 치이더라도 저도 노벨상 하나 우리 참 대한민국에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경제학상만큼은. 다른 거 평화상이나 문학상 말고요. 그런데 이 앵커즈 디턴이 부인이 앵케이스 아닙니까? 절망사라고 하는 이걸 했는데 이것 때문에 상당히 많이 마음고생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숨이 막힐 지경이라고 하니까. 다음 10장은 경제학자가 경제를 망쳤나? 참 그러니까 경제학자로서 진솔하게 자기 성찰을 해본다 하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면서 읽었습니다. 악정고투하는 경제학자다. 근데 이렇게 뭐 대공황도 일어나기도 하고 그 이겨냈기도 하고 뭐 하고 있는데 지금 경제학이 정치가 거의 배제가 됐는데 2007년, 2008년 갑자기 정치가 경제 문제로 중요한 요소로 등장이 되더라. 이게 아주 참 시사하는 바가 큰 것 같습니다. 정치가 경제를 좌지우지해서는 안 된다 이게. 경제학자들, 정치 기반자들 누구의 잘못이든 간에 80년 동안의 결시경제학 연구가 그중 많은 부분이 최고의 찬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실 정책에 반영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경제학자로서 가슴 아픈 일인데 이게 정치가 개입하면 안 된다 이게. 국제 기구들은 세계 성장을 하고 빈곤 타파하고 그런 것으로 이제는데 그 생각이 이제는 죽어버렸다. 많은 주류 경제학들이 15년 도전의 대상이 아니었던 아이디어에 도전하면서 논쟁이 들끓게 됐다. 우리 토론 시간에 우리 오정근 원장님이 좀 설명을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절망사. 이 절망사가 이제 나왔죠. 그 부인이 절망사 책을 쓰고 했는데 절망사라는 게 뭐냐? 자살이라든가 심하게 약물 과다라든가 알코올성 간질환 등에서 죽는 것이다. 이게 미국에 이게 많이 증가한대요. 이게 증가한대요. 과거 지구상 최악의 사회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대요. 근데 다른 전체가 자살률이 떨어지고 있는데 미국인 특히 교육 수준이나 미국인 자살을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대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경제학자로서 이거를 아주 가슴 아파하고 있다. 3절은 경제학자와 절망사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의 견해는 교육 수준이 낮은 미국을 위한 좋은 일자리 감소가 절망사의 주요 원인. 희망이 없으니까. 절망사 분석을 통해서는 비난 제일 큰 책임 있는 건 제약사와 마약 맹들고 그들 비하는 의회가 아니라 피해자에게도 항의했다. 점에 분노하게 된다. 야, 그 제약사하고 정부가 책임져야지 왜 그 약 먹은 사람들 얘기만 하냐. 정치가 무력하고 정부는 항상 문제를 만들고 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했어. 마지막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는 사람들에게 야 도덕 지켜 마약하지 마 그것뿐이다. 그건 아니다. 경제학은 그런 게 아니다. 이게 경제학은 그런 게 아니다. 예. 참 울림이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다음 11장 에필로그입니다. 경제 실패는 경제학의 실패인가? 예, 일부만 읽어보요. 좋은 경제학자와 나쁜 경제학자는 사실다. 그런데 다리가 무너지거나 로켓이 우주에서 폭발하거나 그러면 어떻게 엔지니어들에게 책임을 묻듯이 현재 우리 경제적 난국과 이거에 대해서 경제학자들에게 어떤 책임이 있는지 묻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경제학자가 책임질 부분이 많다는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난 이 대목이 참 눈에 꽂혔습니다. 필이 꽂혔습니다. 철학자들과 더 많은 교류가 필요하다. 한때 경제학이 중심에 있던 경제학 중심에 철학이 있었다고 그러면 또 맞다. 그 철학적 영역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 우리 오정근 원장님이 이렇게 강조할 때 보면 철학적 요소가 많이 있어요. 저는 그걸 느끼고 있습니다. 이분이 감사의 글을 보니까 이 책의 장들은 영국 왕립경제학과 레터에 기고한 글을 수정한 것이다. 이게 칼럼 기고문을 모아가지고 책을 냈다. 이게. 저는 보면서 우리 북콘서트에 보면 오정근 박사님이 칼럼의 달인 같아요. 거의 매일 칼럼 쓰시는 것 같아요. 매주가 아니고 거의 2, 3일 하나씩 칼럼이 나오는데 그 칼럼을 모아서면은 앵거스 디턴보다도 더 좋은 경제책이 나오지 않을 것인가. 전 충분히 나온다고도 생각이 들면서 우리 오정근 원장님이 생각을 하고 저는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어요. 자, 우리 맹모 삼천 다 아시죠? 근데 일반론은요 다 피해서 이사 다녔다는 거예요. 왜? 공동묘지 근처 사니까 맹자가 나중에 해봐야 장례 지도사나 될까 봐서 시장통에 갔더니 맹자가 골라 아이고 이거 장사꾼이나 될까 봐서 또 피해서 가서 글방 옆에 가니까 맹자가 공부를 했다 그랬어요. 이건 일반론인데 신백훈 의병은 아닙니다. 피해서가 아니고 일부러 골라서 갔다. 맹자와 자유시장 경제 이 제 강의 제목이 12년 전에 물론 그 전에 제가 또 현역 시절했던 전국 팔도 강사 다니면서 맹자 이야기할 적에는 맹자는 진짜 자유시장 경제주의자였다. 이거 제 PPT 슬라이드 제목이에요. 여기에 맹자 어머니 비밀 성선설과 호연지기 사람이 죽을 때 봐야 인간 철학으로서의 성선설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자유시장 경제 이게 나옵니다. 맹자에 보면 시장 경제에 대한 것이 많이 나옵니다.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맹자 어머니의 동상이에요. 동상 얼마나 이쁘게 생겼습니다. 잘도 이뻐요. 이런 이쁜 여자가 처음부터 그러면은 한 번도 왜 이사를 다녔겠어요? 피해서요? 중개업자들은 그래요. 저 부동산 투기에 규제했다. 공동묘지 근처는 싸니까 거기 갔다가 돈 벌어가지고 시장통 갔다가 그다음 강남 팔학군 갔다 했는데 그런 관점으로 설명 그런 관점으로 할 수는 있지만은 이렇게 똑똑하고 이쁘고 아름다운 여자분이 피해서 다닌 게 아니고 골라서 다녔다.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오늘 북콘서트는요 이런 얘기 좀 처음 들어볼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팔도강산 향교나 서원에 가서는 많이 얘기한 얘기지만은 즉 맹자는요 철학 박사였고 경제학 박사였고 교육학 박사였습니다. 저 묘지 근처에 살면서 인간의 성선설, 사단지심, 측은지심, 사양지심, 수호지심, 시비지심 이거 실마리가 있다는 거 이거 대단한 철학이에요. 이게. 그다음 경제학 박사다. 왜? 맹자의 책이 보면은 정전법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요. 정전법이랑 구분의 일은 공동체 세금으로 해야 된다는 거. 그다음 중요한 게 농단이라는 말이 어원이 맹자입니다. 맹자. 농단은 뭐냐? 중국 바이두의 사이트에 보니까 농단을 검색해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 경쟁을 죽여버려. 짜고 치는 고스톱으로 했으니까 공정한 경쟁을 없애니 그냥 시장이 발전이 못하는 거죠. 자유시장이 발전이 못하는 거예요. 그림을 이렇게 그리니까 얼마나 멋있어요. 얼마나 이해가 돼요. 이렇게 농단 경쟁을 주겠다. 사회 경쟁이다. 그렇게 해서 이제 왜 인간이 중요하다는 거, 시장이 중요하다는 거, 그다음 뭐냐? 교육에서 최고의 호연지기. 사설학원 이사장을 하면서 맹자가 호연지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박정희 경제학이 노벨상을 받게 되면은 자유시장 수호 완성의 길이 된다. 좌오 협동을 해야 된다. 좌승이 오정근 두 분이 협동을 해야 된다. 저는 발제자의 감성이 겁니다. 자, 우리가 박정희 하지 말고 먼저 노벨상을 받기면 되죠. 노벨상. 그러면 이거 한번 볼까요? 이게 당구의 수리 퀴즈는 얘기예요. 수리 퀴즈는 그렇죠. 딱 해서 노벨상을 받으면 성공이 된다. 이런 거 아닙니까? 좌승이 오정근 노벨상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맹자는 경제학자고 자유시장 경제주의자였는데 우리 오정근 원장님보다도 2000년 대선배로서 자유시장 경제연구원장의 시조다. 그런 말씀을 하면서 신백훈이 발전을 마치는데 제가 약간 오바를 하더라도 요거만 좀 하세요. 그러면 노벨상보다도 더 인류를 위할 자시호상을 내가 만들어봐야겠다. 이건 제 꿈입니다.
노벨상은 부끄럽다 이게 부끄러워. 근데 자유시장 수호는 아예 우리 명분을 만들어야 돼. 목표 노벨이라는 이름 대신에 야 뭐야 이거 인류를 발전시키는 자유시장이야. 자유시장 수호야. 이 수상자는 노벨은 생존자에만 줘야 되는데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 돌아가셨다고 못 준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좌승이 오정은 두 분이 공동 수상을 하시면 돼요. 죽어서까지 자유시장 수호 활동을 하신 분인데 노벨상은 1천만 크론에 대한민국은 1천만 원 의병이 조의금 유족에게 증정할 생각이고요. 이 수상자는 지금 고 기후 위기로 해가지고 이 평화상도 이거 엉터리잖아요. 김대중 한강 이거 다 엉터리야. 근데 의병은 뭔 생각을 하고 있느냐? 야, 이 우리 이승만 대통령 미국 보낸 선교사가 그때 조선의 고종에서 구해내가지고 그분이 누군가 빨리 해서 이분도 우리가 의병상 줘야겠다. 안두희도 의병상 줘야겠다. 박정희, 전두환, 박사일, 장기표, 이경자, 학부모 연합회 회장 이경자 여사. 참 외국 활동하다가 안 걸려서 돌아왔잖아요. 이거 줘야 돼. 그래서 선정 노벨위원회 했지만은 신백군 정의학당 주관으로 해가지고 운영위원회하고 운영위원회는 지금 구성이 완료가 되어 있고 앵커도 아주 이쁜 아가씨 지금 제가 물색해가지고 이제 스카우트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는 어떻게 하느냐? 뭐 시사시 축하연 호텔에서 하는지 몰라도 의병상 사이트에서 해야 한다 이게. 거기 황금동상도 만들고 거기에서는 영상, 영화, 자료, 다큐 영화 만들고 그리고 제삿날에는 온라인 추모 행사를 한다. 그렇게 생각해볼 생각입니다. 한번 보시고 의견 주시고 북콘서트 회원 여러분들께서는 회원에 가입하시면 여기다가 다 같이 참여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신백군 의병의 간절한 꿈이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